지금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가 좀 줄고 있죠. 아마 본격적으로 좀 느끼려면 아마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혜를 또 이제 HBM 쪽에서 많이 받았고 또 DDR5 쪽에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미리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오늘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랑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미중 반도체 갈등 심화되고 TSMC가 장비 업체들에게 장비 납기 늦추는 등 반도체 시장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언제쯤 나아질 거라 보시나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보시면 뭐 많은 기관들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라든지 3월달 이후로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도체 쪽이. 근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좀 줄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오면서 올해 마이너스가 좀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DRAM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HBM이라든지 DDR5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려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이때가 될 것 같고 아마 본격적으로 좀 느끼려면 아마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혜를 또 이제 HBM 쪽에서 많이 받았고 또 DDR5 쪽에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미리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포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95% 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뭐 불황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물가가 상당히 높고 하다 보니까 또 불황이잖아요. 전자제품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질 않아요. 불황이다 보면은 이거 뭐 내년에 바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뭐 눈에 띄게는 뭐 좋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대다수의 이제 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DRAM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상당히 좋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에 이제 실적이 10월 때 되면 발표될 텐데 3분기 삼성전자 실적도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도 조금은 더 좋아지는 그림을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HBM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DDR5라든지 이런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도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올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삼성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텔이 올라왔습니다. 인텔이 잘해서 올라온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쪽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아마 이게 메모리 쪽이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 아마 역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특히 이제 AI 서버 쪽에 상당히 지금 매출이 GPU가 이제 없어가지고 못 팔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이제 건조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성장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비교하면 50%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아마 내년 더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근데 이제 두 가지 시장은 불황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이쪽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대부분이 보시면 이제 뭐 20% 가까이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인피니온이라든지 ST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이제 인피니온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피니온 코리아입니다. 사업이 어떠냐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안 풀렸어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MCU가 대표적인 어떤 반도체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납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른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기다려야지만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좋다. 반도체 지금 10대 기업 중에서 YOY 플러스 50%
20% 정도 되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네요. AI 서버 쪽에 워낙 이제 수요가 건조하고 진짜로 마약보다도 더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문은 들어오는데 지금 생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제조는 하진 않지만 TSMC에서 제조를 한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캐파를 다 이제 감당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7나노 반도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EUV 장비 반입이 금지되는데 어떻게 중국 기업이 개발을 한 건지 추가로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이게 미국에서 뭐 안 좋게 해서 SK하이닉스도 중국의 SK하이닉스 쓰기 힘들었을 텐데. 예, 그랬을 겁니다. 예, SK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수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겁니다. 우리가 팔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국에 직접 팔지 않았다. 예, 직접 팔지 않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상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반도체를 상사들이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파는 거거든요. 직접 팔지 않고요. 하다 보니까 뭐 제3국에서 이제 팔았던 그러한 수요가 중국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럴 수 상사 통해서. 있겠죠. 하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게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워낙 이제 파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2020년 이전에 혹시 이제 미리 이제 메모리를 사놨다가 지금 이제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앞으로도 아마 SK 하이닉스는 절대적으로 아마 팔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먼저 하신 게 EUV 장비 반입 금지되었는데 지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금지가 된 게 상당히 됐죠 벌써. 최근에 추세는 뭐냐면은 DUV 장비까지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DUV 장비는 이제 심자외선 장비거든요. 이건 이제 EUV 장비의 이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7나노 이상에 쓰이는 그런 장비인데요. DUV 장비로 아마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노광 장비를 여러 번 이제 쏘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쏘이게 되면 이게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는 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광을 오래 쏘이게 되면 수율이 일단 잘 안 나옵니다. 수율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또 재료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요, 잘. 근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엄청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생산한 게 이제 SMIC에서 이제 생산한 것 같은데요. 이쪽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은 상관없다. 일단 개발만 해라.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때려 박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설계 기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또 설계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EUV 공정에 설계를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SMIC에서 생산한 거죠. 이런 식으로 했고 5나노도 아마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EUV 공정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ASML 그 노광 장비 사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제한이 돼 있고 DUV 장비마저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SME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자체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지금 DUV 장비는 개발 완료했습니다. 28나노.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EUV 장비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충격을 주는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많이 하면서 못 만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들었다라는 게. 그렇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계만 할 정도로. 바로 얼마 전에 또 ARM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ARM 미래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다가 뭐 3일 동안 또 떨어졌는데. 근데 또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ARM이 어떤 기업이죠? 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영국 기업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에 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데 각 국가들이 이제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는 95% 이상 이제 독점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살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이제 라이센스를 안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설계 못 해요. 모바일 쪽은 설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 우려 때문에 이제 막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각 국가에서도
반대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뱅크가 여러 가지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위워크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적자를 많이 봤는데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쪽에 이제 팔아야 됐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상장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높게 평가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기업이 설계를 할 때 모든 걸 다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블록을 사다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 기초 블록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암입니다. 모바일 쪽에는 95% 이상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버원입니다. IP 기업 중에.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설계하는 기업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칩리스 기업입니다. 칩을 갖지 않는 그런 기업이에요. 칩의 브랜드는 이제 주로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칩리스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칩리스 기업 중에서는 넘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은 라이선스 비즈니스예요. 그 다음에 로얄티를 받거든요. 칩을 팔게 되면 그 칩을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이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로얄티를 받습니다. 그 받는 게 팹리스 기업이 이제 칩을 팔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로얄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이상의 전에 이제 팔았던 그런 칩들도 지금 이제 라이센스 한 그런 칩들이 로얄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칩들에서 나오는 매출이 뭐 반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처음엔 물론 이제 노력을 했겠지만 뭐 그런 매출이 계속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탐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인공지능 이쪽에서도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암의 IP가 또 필요하거든요. 암 자체도 지금 뭐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그쪽에 이제 높진 않습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업이다. 주가도 이제 고평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아마 인공지능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강화를 한 다음에 그쪽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많이 이제 바꿔 나갈 것 같아요. 최근에 인도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인도가 투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미중 전쟁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미중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포션이 높아요. 보통 한 20%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팔지 못하는 거죠. 시장이 이제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대체 지역으로서 인도가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가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중국 이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 기업들 위주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AMD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이라든지 랜 리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도 보시면은 노동력이 상당히 인건비가 낮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인도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50% 정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도 한 20% 정도 지원을 해요.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게 인도가 상당히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설계 쪽에도 상당히 강해요. 지금 이제 뭐 통계 제가 보고 나왔는데 보면 이제 설계 쪽의 인력이 20%가 인도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강한 걸로 나오고 있죠.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게 반도체 쪽에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시장이 됩니다. 거대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이제 보고 이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도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삼성이나 SK는 아직까지는 투자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이제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투자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큰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쪽에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물이라든지 전기 이런 게 이제 인프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인도는 그런 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또 하이테크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떨어지는 뭐 패키징 쪽으로 아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가 부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생산 기지에서 이제 중국이 그걸 이제 우리가 분쟁으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인도가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부각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앞으로 되고. 보고 하는 거죠. 지금 조금씩 이제 갖춰가고 있고 또 인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제조업을 지금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도 크죠.
왜냐하면 이제 클러스터가 되면 파워가 또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인도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오색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도 이 제조가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 분야가 많이 이제 투자가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한국 반도체가 사실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을 좀 막아주면서 중국이 따라오는 것들을 좀 속도를 뭐 10년 정도 늦춰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측에서는 한국은 또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의 TSMC랑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중 분쟁이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은 우리도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약화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국 반도체는 지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네.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중 분쟁 때문에 상당히 조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SK나 뭐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가 많이 돼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계속 이제 1년마다 유예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정 자체도 이제 계속 나노대 단위를 높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나중에는 아마 빼야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게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도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이제 반대로 이익되는 부분도 없잖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익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IC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 기업도 7나노 공정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UV 노광 장비도 이제 구입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막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UV 장비로 써가지고 어차피 지금 7나노 하긴 했지만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EUV 장비를 미국에서 막지 않았으면 3나노 공정까지도 아마 갔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SMIC는 중국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고 있어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에 아마 왔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메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EUV 노광 장비를 쓰고 있어요.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쓰지 못해요. 하기 때문에 지금 경쟁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한국이랑.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피해를 보는 면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성숙 공정에 좀 더 포커스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하는 것도 일본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숙 공정, 뭐 10나노, 20나노 이상 그런 공정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쪽 수요가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 쪽은 이제 제재가 없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포커스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마 미국에서 제재하지 않았다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한국이랑 또 다른 기업에 상당히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된 거죠. 일장일단에서 좋은 거는 잘 활용하고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 좀 커버를 하면 좀 한국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